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태양광 허가지에서 토사가 쓸려 나와 농경지를 덮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문제를 풀기 위해 롯데와 전라북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부 내륙 지역 일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남원의 한 마을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 유출로 엄청난 농경지가 뒤덮여버렸습니다. 네, 태양광 개발을 위해 산의 나무들이 뭉터기로 뽑혀나간 게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시청은 남일 보듯 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남원 보절면 사촌마을. 한창 벼가 자라던 논이 흔적도 없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숱한 호우를 겪었지만 이 같은 피해는 처음입니다. 뭐 방천 나고 또랭이 이렇게 매있어 이 사람 애를 안 믿겠는데 올해 저렇게 생겼어 올해. 농민들은 논 근처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지난해부터 산의 소나무를 뽑아내기 시작한 뒤 유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나무를 더 많이 캐면서 그때부터 이제 올해 이런 전체 마을 전체 골짜기가 전부 다 피해를 본 것으로. 실제 개발 예정지입니다. 물길이 생길 정도로 경사가 심하고 민둥산이 돼버려 토사 유출은 뻔하지만 허가를 내준 남원시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물망 등 토사를 막을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남원시는 장맛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양계장도 침수됐고 그런 지역은 마스터 쪽에 덕촌리 쪽에도 뭐 산이 많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태양광업자들은 산림을 무분별하게 없애고 당국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방의회 원구성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독점 구도인데 절차까지 무시하는 독주 분위기에 의회 역할론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김한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이틀째 임시회를 열어 5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정견 발표에 이은 투표 과정까지 제법 진지한 분위기지만 결과는 전원 압도적인 민주당 위원장 당선입니다. 도의회 39석의 92.3%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사흘 전 위원장을 결정한 뒤 사실상 형식적인 투표 절차를 거친 탓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한두 분의 말씀만 딱 듣고 저희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죠. 같은 절차를 거쳐 의장단은 물론 특별위원장단까지 결정됐습니다. 시군 의회도 비슷한 사정으로 지방의회까지 독점한 민주당이 의회직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자가 아닌 자기 당내 질서 속에서 주고받는 그리고 사실상 그것을 이 의회라는 공간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전라북도 의회는 민주당 압승 역시 민심의 선택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의회 결속력이 높아져 의정 활동에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정말 잘 의정활동을 해야만이 앞으로 도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된다. 하지만 같은 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독점한 현실에서 비판과 감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부터가 의문이고 절차까지 무시하는 원구성 관행은 민심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 협치 속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다음에 지역 유권자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끔 의정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한껏 몸을 낮추겠다던 민주당이 의회직 구성에서부터 관행만을 내세워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에 도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입당 타진설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지역위원장 공모와 8월 당대표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향후 정치개혁 입법 등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인위적인 몸집 불리기를 경계했습니다.
이번 전주시장 선거전에서는 종합경기장 등 도심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개발인지 보존인지 또 개발은 어떤 방식인지 그 가능성과 대안을 재선에 성공한 김승수 시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구도심, 하락하는 경제지표, 천만 관광도시 이면에 숨겨진 어려운 지역 경제는 선거 기간 개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외부에서 뭐 돈 들어오는 것도 없고 매마다 뭐 언제는 좋아진다 하면서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중 종합경기장과 대안방직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외부 자본 유입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에는 국립미술관을 유치해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 팔복예술공장을 아우르는 뮤지엄밸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쇼핑몰 개발보다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남겨두겠다는 건데 지난 임기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전라북도와의 관계와 롯데와의 협약 문제를 푸는 게 관건입니다. 롯데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저는 오늘 전라북도도 충분히 그동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롯데와 계속 부단하게 설득을 해서 대안방직에 대한 구상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올해 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며 겨우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업체에 사업 제안이 들어온 만큼 올 하반기부터 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전혀 몰라요. 당신들 알아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또 중간중간 이런 틀 잡아주고 하는 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지켜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거기에는 진짜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명한 대안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단체장 당선자의 당면 과제와 대책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부안군 편입니다. 민주당 당적으로 무소속 전임자를 꺾은 권익현 신임 군수는 정부와 당을 적극 활용해 부안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봄이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부안. 천혜 서해 어장은 방조제에 가로막혀 수산업 소득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항상 그냥 목근육에 비염 있는 것처럼 다 그래요. 그게 이 마스크 없으면 못 살아. 방패장 사태 이후 15년 동안 군민끼리 마음만 상했지 되는 것이 없었던 기나긴 시간. 권익현 신임 군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소속인 전임을 민주당 바람으로 밀어낸 권 군수는 정부와 당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부터 확실히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다에 나가기가 싫다, 안 잡힌다, 부안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새만금 개발청이거나 아니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돼야 된다.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 가운데 하나는 부안으로 가져와야 형평이 맞다는 것. 2023년 부안 세계 잼버리 역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후속 대책을 제대로 요구해 지속 가능한 관광 부안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놀고 즐길 수 있도록 또 볼거리 이런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정부나 또 중앙당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 군수는 새만금 내측에 해수를 유통시켜 호수 바닥이 썩지 않도록 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해 어민 소득을 늘려야 한다. 또 해상 풍력으로 위도 앞바다 칠산 어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 과연 부안의 권익을 지키고 환경도 보전하는 민선 7기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3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전북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부정부패와 특권이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고 통일과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권한을 교사에게 넘겨 학교 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내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자사고는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근거를 조작해 손해를 끼친 국민연금 고위직이 해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합병 효과를 부풀린 보고서를 작성한
채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하고 다른 직원 1명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1년째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36곳을 단속한 결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폐기물을 강변에 적치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101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환경오염 행위가 무겁다고 판단된 40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3.45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2%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물가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으로 감자가 44%, 수박이 21%, 토마토가 18%, 공동주택 관리비가 1.6% 내렸습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도내 해수욕장이 이번 주에 개장해 여름철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고창군은 오는 6일부터 90호와 동호 해수욕장을 개장해 8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도 16일 개장해 한 달간 바다 낚시와 갯벌 체험, 자전거 투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변산 해수욕장 등 부안군 5곳의 해수욕장은 6일부터 개장합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에 접어들면서 도내 해수욕장은 물론 계곡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이 이번 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지역 소식 강동엽 기자입니다. 진안군은 오는 7월 운이람반이람을 개장해 여름철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운장산 자락에 있는 운이람반이람은 약 5km에 이르는 계곡으로 용소바위 등이 기암괴석과 절경을 이루어 매년 5, 6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500여 대의 농기계를 갖추고 있는 김제시는 지난해 임대 실적이 5천여 대로 지난 201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임대소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실산타 축제가 전북도의 겨울철 관광상품 운영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확보한 사업비 1억 원을 활용해 올겨울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강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 카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동행 카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2021년까지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버스나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으로 사용하면 카드 청구 내역에서 교통비가 차감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혁신동의 주민센터가 개청했습니다. 전주시는 효자사동과 중동, 장동과 만성동을 하나로 묶은 혁신동을 신설하고 덕진구 50로 하나빌딩에 임시청사를 개청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혁신동을 덕진구로 배정했습니다. 경로당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여객 항공기나 철도 등에 의무화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를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경로당 6,600여 곳 가운데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율은 3.6%에 불과한데 이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경우 건강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에 대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열차 예매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때는 PC를 이용하거나 역창구에 직접 가야 했지만 올 추석부터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시작 시간은 당초 오전 6시에서 오전 7시로 1시간 늦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 독립영화제 순회 상영회 인디피크닉이 오늘부터 사흘간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부안군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판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창극 똥벼락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오늘 금마 선화공원 야매무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데이 상설 공연을 진행합니다. 문화공간 기린미술관에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이철규 초대 개인전을 갖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는 오늘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지방선거 당선자와 출마자, 지역인사를 초청해 시민화합교례회를 개최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무형유산 캠프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참가 접수를 받습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인문독서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전주 지역 예선이 오는 7일 전주 덕진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7월 4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부 내륙 지역에 간간히 소나기가 내리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진안 28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